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부록의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평소 육아하며 사연 잘 챙겨보고 있어요. 오랜 서울살이를 끝내고 지금은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친정 식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혼하고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5개월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마도 지금껏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모욕 주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신혼이었고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참고 살았으면 저 제정신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연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은희야,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 생각해봤어? 결혼 이야기 말하는 거지? 응, 우리 나이도 있는데 난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엄마도 성악이고. 결혼이 그렇게 급한가? 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5년 있으면 40살이야. 아이까지 생각하면 이미 늦었지. 혹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성철 씨를 싫어해? 난 그냥 지금 일하는 게 좋고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엄마 만나고 나서 엄마가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셨어. 우리가 20대면 모르겠는데 남들은 다 아이 하나둘씩 끼고 있는 나이잖아. 솔직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나도 비혼주의였거든? 내가 왜 당신을 1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니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될까? 알겠어. 그럼 결혼해. 정말? 지금 그 말 진심이지? 사실 나도 언제 이야기할지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기대하셨을 거야.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알겠어.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인사 언제 드리면 좋을까? 이번 주 연구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하는 게 어때? 그래. 이제야 속이 뻥 뚫리네.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어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자연스레 직업으로 연계되었고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금방 30대가 지났고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긴 하지만 사람이 참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행동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로 이어졌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남편 쪽에서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일을 하던 입장이라 결혼에 대해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당장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고 친정엄마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셔서 크게 마음먹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왠지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우와,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오랜만에 엄마 솜씨 발휘 좀 했나 보네? 그래, 간만에 힘 좀 썼다. 세아가 어서 와라.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처음이지? 그새 얼굴이 훤해졌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둘이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 내심 기다렸는데 이제야 네가 받아줬나 보구나. 조금 늦었죠? 하는 일도 있고 제가 조금 망설였네요. 망설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내일 모레면 40인데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좋지. 아무튼 잘 왔다. 식사부터 하자. 힘들게 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저야 어머님 음식 먹어서 좋긴 한데 너무 고생하셨겠다. 아참,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쁘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사왔어요. 어휴, 뭘 이런 걸 다 사온다니. 그나저나 내가 소심해서 잘 못 물어봤는데 너희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미리 물어볼까 하다가
내가 꾹 참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 순천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정년 퇴직하시고 농사 지어보고 싶다 하셔서 귀농하셨어요.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시고요. 뭐? 농사를 짓는다고? 게다가 정년 퇴직까지? 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엄마, 일단 밥부터 먹으면 안 돼? 먹기도 전에 체하겠네. 그래. 일단 먹자꾸나. 자기야, 오늘 어머니가 나 좋게 봐주신 거 맞지? 어머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데. 우리 엄마? 기분만 좋아 보이던데? 나이 많은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 진수성찬 차려놓고 온종일 웃고 있었구만. 난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어머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셔서 그러시나? 엥?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고, 도시에서 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하는 말 중 하나가 직업에 귀천은 없다거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나는 혹시나 어머니가 안 좋게 보셨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간다니 서운하기도 하겠지. 모든 엄마는 다 그럴걸? 그런가? 아무튼 걱정이네. 당신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우리 앞으로 결혼 준비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앞으로 바빠질 텐데 괜한 거에 힘 빼지 말고. 그래, 알겠어.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는지 자꾸 은연중에 결혼 자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할 때 돈 보태줄 능력은 되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이 어쩌고 집값이 어쩌고 하면서 계속 눈치를 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으시고 꾸준히 재산 불리기를 해오셔서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두신 상태입니다. 순천으로 귀농하시면서 땅과 집도 모두 대출 없이 구매하셨고요. 평소에도 유행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눈엔 그게 촌스러웠나 봅니다. 아무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은 반반 결혼이 유행이라며 뭐든지 반반을 외친 시어머니 탓에 정말 10원 하나 안 틀리고 반반씩 집값 보탰어요. 웨딩 촬영이나 드레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찌나 훈수를 두시던지 상대하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늦은 결혼인 만큼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합심해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며 살자며 서로 굳게 다짐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고 저도 모르게 점점 지치더라고요. 엄마, 오느라 고생 많았지?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아빠랑 편하게 오면 되지. 왜 혼자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해? 날도 추운데 말이야. 늦게라도 결혼한 딸내미 잘 사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차피 서울에서 결혼식도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지. 엄마, 그럼 자고 갈 거야? 오랜만에 오징어에 맥주 한 캔 하면서 밤새 수다 좀 떨어볼까? 그러세요, 장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너희랑 저녁 먹고 경숙이 이모 만나기로 했다. 신혼부부 집에서 눈치 보느니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서울 밤 공기도 맡아보련다. 자고 가면 좋은데. 그럼 저녁으로 뭐 먹을까? 세아가 나왔다. 안사돈 오셨다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얘는 어쩐 일은 무슨. 내가 우리 아들 집에도 못 온다니. 안사돈도 오셨고 네 시아버지 외출하셔서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왔다. 어? 그럼 잘 됐네. 우리 외식할까 생각했는데 엄마도 같이 가서 식사하면 되겠다. 그러세요, 어머니. 엄마, 오랜만에 엄마 좋아하는 오리고기 먹을까? 구이도 있고 전골도 있고 골고루 먹자.
뭐 하러 나가서 돈 쓰려고 하니? 힘들게 벌어온 돈을. 어차피 밥도 따로 안 해놨고 우리도 마침 나가서 먹으려던 참이었거든. 장모님 오신다고 해서 저녁 먹으려고. 그러니 같이 나가서 드셔. 어머니, 아니면 좋아하시는 거 드실래요? 지난번에 오징어였나? 그거 어떠세요? 그럼 사거리에 있는 쭈꾸미 집으로 가자. 난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 사돈 괜찮죠? 아무렴요. 역시 이 집 쭈꾸미가 제일이야. 사돈은 쭈꾸미 싫어하세요? 아, 사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다른 거 시켜 먹으려고요. 돈가스도 있고 냉면도 있네요. 뭐라고요? 다른 음식을 시킨다고요? 이미 쭈꾸미 볶음과 새우튀김에 잔뜩 시켰는데 뭘 또 시킨다고 그러세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된장찌개랑 드시면 되겠네. 엄마, 왜 그래? 장모님, 제가 장모님 생각을 못했네요.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여기 돈가스도 맛있나 봐요. 사람들 많이 먹네요. 그래, 엄마 돈가스 시켜. 엄마 오랜만에 먹어봐. 사돈 죄송해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장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매운 걸 많이 못 먹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유별나시네요.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서 돈 쓰는 건데 아깝지도 않나 봐요. 이게 뭐가 매워요? 제가 워낙 매운 걸 못 먹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엄마가 딸이 사는 신혼집에 왔다가 저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친정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다퉜습니다. 사람이 제일 치사한 순간이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핍박을 준 것 같아서 제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랬더니 망할 놈의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는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몇 번을 말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 기류가 흘렀고 별것도 아닌 거로 싸우는 건가 싶어 소주 한잔하며 서로 기분 좋게 화해했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힘든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성정을 알고 있던 터라 임신 기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건강한 손주를 낳아야 한다며 데려 보약까지 챙겨주시길래 제가 예민했었나 싶었습니다. 세아가 방금 혜성이 보고 왔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너무 예쁘더구나. 고생했다. 몸은 좀 괜찮니? 어머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요. 가뜩이나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아무 탈 없이 순산해서 다행이다. 수술 부위 잘 아물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담당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연고 샀고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오늘도 드레싱하고 왔는데 상처도 잘 아물었다고 하시네요. 그래, 몸에 흉터 남는 게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보기 힘들면 피부과 다니면 되지. 엄마, 혜성이 예쁘지? 면회 시간 잘 맞춰서 왔네. 우리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눈에 밟히더라니까. 원래 핏줄은 당기는 법이야. 늦은 나이에 본 자식이니 더 그렇지. 그나저나 너희 조리원은 어떻게 할 거니? 그 뒤에 몸조리는 따로 할 거야? 일단 조리원은 들어가야지. 예약해 놓았는데 사람이 아직 차 있어서 내일 모레쯤이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구나. 조리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니?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3주 신청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휴직했으니까 열심히 돌봐야죠. 그래야지. 엄마, 나 퇴원 수속하라고 문자 왔다. 잠깐 내려갔다 올게. 둘이 이야기 나누고 있어. 세아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아이 보는 거 못한다. 너도 알다시피 팔도 아프고. 너희 친정엄마 오시라고 하면 안 되니? 아이 봐주신다는 말 안 하셨어? 친정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무리 갈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계속 조심 중이고요. 허리도 안 좋으셔서 요즘 계속 치료 다니시거든요. 안사도는 뭐 그리 아픈 데가 많으시대? 작은아버지 댁 딸 알지?
너희 남편 사촌 말이다. 걘 자기 엄마가 다 해줬다는데. 그리고 조리원비야 우리가 대주지만 그 이후에 드는 조리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굳이 돈 드는 일은 하지 마라. 친정에 부탁하면 되잖니. 돈 귀한 줄 모르고 써대면 집안 금방 기울어진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조언해주자면 난 우리 성찰이 키울 때 다 천 기저귀 썼다. 광목천 알지? 그걸로 하나하나 만들었어. 요즘 기저귀도 잘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아이 피부라도 상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말 들어.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은희야, 조리원 내일 올라간다며 엄마가 걱정돼서. 며칠 더 늦긴 했지만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괜찮아. 애 낳으면 다 이런 걸. 네, 장모님,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거리라도 가까우면 자주 올 텐데 이제 농번기라 아주 바쁘거든. 그래서 못 올 수도 있어서 미리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크게 걱정하지 마. 예, 나 왔다. 안사돈은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요. 서울에 볼 일 있어 왔다가 걱정이 돼서요. 걱정도 많으셔라.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봐서요. 그나저나, 네 남편 데리고 나갔다 오마. 시 어른들 오셨는데 조금 전에 아기 얼굴 봤고 점심 먹으러 다녀오려고. 네? 저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예, 난 괜찮아. 너랑 여기서 대화 좀 하고 그러다 갈 거야. 이미 먹고 왔어.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데리고 나갔다 오마. 넌 너희 식구랑 밥 먹어라. 네,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입원실에서 조리원으로 올라가기 전 친정엄마가 걱정된다며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말끝마다 너희 하면서 구분 짓는 것도 그렇고 아직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훈수질에 아이 낳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 둘째 계획을 세우라는 둥 난리 치셨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도 사돈이랑 같이 밥 한 끼 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빈말이라도 먼 길 오셨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려울 일이냐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엄마 말대로 저한테 맛있는 거 먹으라며 쪼르르 따라 나갔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불편할까봐 대충 먹고 왔다고 둘러대신 건데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러니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저 때문에 엄마는 병원 앞 기사식당에서 백반정식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마저도 저 혼자 두기 싫다며 30분도 안 돼서 돌아오셨고요. 서너 시간이 지나서 한 손에 커피 한 잔씩 들고 하하호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걸 친정엄마는 아셨는지 결국 시어머니에게 좋게 좋게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사돈, 전 곧 내려가 봐야 합니다. 열차 시간이 다 돼서요. 근데 감히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 딸 귀하게 자랐어요. 어느 집안에서 누구 하나 안 귀한 자식 없는데 우리 딸한테 이 자식, 저 자식 한 번 한 적 없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늦은 나이에 박서방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참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 딸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도 박서방 제 아들처럼 귀히 여기겠습니다. 지금 그 말 뜻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뭐 새아가한테 시집살이라도 시켰어요?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딸아이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다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사돈은 가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하신다니까? 사돈,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박서방이랑 혜성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어여삐 잘 봐주세요. 새아가가 복이 있네요.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을 오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그럼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종종 연락드릴게요. 여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기본 예의도 없어? 갑자기 또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픈 건 둘째치고 우리 엄마 순천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 그럼 적어도 예의상 식사는 하셨냐, 커피 한잔 하시겠냐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난 또 뭐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 웃긴다. 당신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연애하면서 당신 뭐라고 그랬어?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이게 그 약속이야?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 내가 장모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데? 생각을 해봐. 엄마가 먼 길 올라오셨는데 딸 자식은 몸조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못해줘서 마음 쓰이지. 사위라는 사람은 자기가 왔는데 장모 취급도 안 하지. 어머니도 그래. 엄마가 있는 거 알면 예의상이라도 같이 드시자고 하면 어디가 덧나? 어떻게 당신만 쏙 데리고 갈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넌 니네 가족이랑 밥 먹어라?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당신이 혜성이 낳고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시고 갔어도 장모님 혼자 불편하셨을 거야. 뭐가 좋다고 모시고 가? 나름 배려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시도 이런 개무시가 따로 없지. 혜성이 낳으면 뭐해? 앞으로 미래가 안 그려지는데. 본인 자식만 가족이고 며느리랑 사돈은 가족도 아니라 이거야?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랑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 기분 좋게 지내고 싶다가도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미안해. 당신 예민한 거 내가 이해 못했어. 내일 장모님한테 연락드릴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게 친정엄마 보내드리고 남편과 한바탕 싸우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제 걱정을 하고 있을 엄마 생각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며칠 동안 미안하다며 사과하길래 겨우 마음 풀었습니다. 조리원 생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땐 정말 막막했어요.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오신다고는 하지만 모든 게 서툴렀던 저에겐 대학 합격 발표의 순간보다 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미안해하면서 잘하겠다 다짐했고 실제로도 아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안심하려는 찰나 잠잠했던 시어머니가 또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집도 가까우니 손주 본다는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집에 상주하셨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시어머니 밥은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나무라질 않나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하는 일에 훈수를 두질 않나. 결국 산후 도우미 이용 기간이 끝나고 매일같이 오던 시어머니가 좀 봐주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죠. 여보, 울 엄마가 아기 봐준다는데 다음 주부터 맡길게. 이모님도 이제 안 오시고 아직은 나 혼자 무리라서 말이야. 뭐? 너희 엄마 초졸 아니야? 멍청한 거 옮을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돼.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엄마가 그러더라. 장모님 초졸이라고. 어머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지난번에 너 퇴원하고 나서 통화 한 번 한 적 있다. 너 잘 부탁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야. 못해도 고졸은 해야지. 초졸이 뭐니? 내가 다 창피하더라.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랑 아이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가 초졸인 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무슨 뜻이긴?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 학벌도 중요하잖아. 가족들 학벌은 더더욱 중요하고. 나중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 이 말이야. 배운 게 많아야 가르쳐 주는 것도 많지. 그 말은 우리 엄마는 가방끈이 짧아서 뭐 자격도 없다는 말이네? 그렇지? 잘 안 해. 그리고 혹시 알아? 배운 게 없으시기도 하고 농사만 지으셨는데 은연중에 무식하게 행동하실지. 당신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엄마 사위야? 너 어디서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편한테 큰 소리야? 지금 아들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야, 뭐야? 어머님,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이 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사과도 했고 진짜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저 새파랗게 어린 자식도 있는데? 당신 생각 잘해. 지금 하는 행동 당신한테 불리한 거야. 어디 가서 애 딸린 이혼녀가 대접받을 것 같아? 나니까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하니?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인간 덜 된 너희 집 가족보단 낫지.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야, 이 못돼 먹은 새끼야. 아이 아빠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운 새끼. 넌 혜성이 아빠 될 자격 없어. 나 더 이상 너랑 살 비비고 못 사니까 더 늦기 전에 갈라서자. 어머, 얘 좀 봐.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다 필요 없고요. 당신 아들 혼자 될 거니까 그렇게 좋으면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서류 조만간 보낼 거야. 여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소리치고는 아이 방에 들어와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급하게 고용해서는 저와 아이 짐을 모두 포장해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급하게 사용할 기저귀 가방과 지갑만 챙겨서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느닷없는 상황에 친정 부모님이 무척이나 당황하셨지만 설명을 해드리니 제 뜻대로 하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쉬운 이혼이 될 것 같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았는지 생각보다 남편은 이혼에 수긍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다달이 양육비 100만 원 받기로 합의 보고 이혼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은 덤덤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뜬 채 저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저희 부부 사이가 끝나버렸죠.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보고 싶다며 잊을만 하면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찾아오는 게 좀 우습긴 했지만 보다 못한 친정 아빠가 크게 호통을 치니 찾아오진 않고 아이 사진 보내달라며 문자 연락을 하더군요. 어려운 거 아니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통해서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양육비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 매달 꼬박꼬박 보내지 않으면 가압류라도 걸어버릴 겁니다. 아빠 하나 없다고 못 키울 자식도 아니고 키울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괘씸해서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혼이 마무리되니 정말 현실 육아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도 친정집이 편한지 잘 자고 잘 먹고 잘 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빠가 왜 없는지 설명해줘야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손아래 동서는 식당을 운영해서 얼마나 벌겠냐. 자기 집에서 식모일이나 하라면서 헛소리를 해댔었죠. 아나무인에 자기 말만 옳은 줄 알고 사람 무시해대던 손아래 동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동서 말이야. 왜 그렇게 사람이 싹수가 없지? 아니, 내가 대학 안 나오고 식당 일하면서 돈 번 거 말이야. 그걸 지가 뭐라고 창피한 일이니 많이 평가질을 하고 있어? 나 대학 안 나온 거 뭐 지가 보태주기라도 했대? 그래도 지한테는 손윗동서인 사람한테 싸가지를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참아. 원래 재수 씨가 좀 막말이 심한 사람이잖아. 동생한테도 자기 같은 여자랑 살려면 연봉 1억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급이 안 된다면서 막말해 대더만. 그러니까 그런 막말을 나나 서방님이나 왜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님 생신이라서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나한테 12조로 말하는 거 아주 거슬려 죽겠단 말이야. 당신이 요리 솜씨가 좋아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요리 솜씨 좋은 게 지한테 뭐 거슬리는 일이라도 된대? 재수 씨 말이야. 유튜브며 인스타며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얼굴 내놓고 콘텐츠 찍는 사람인 거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구독자도 상당한 덕분에 CF도 들어오고 수입도 꽤 된다더라고. 왜 모르겠어. 그 싹수 없는 게 볼 때마다 하는 게 지 자랑질인데. 거기서 요리 같은 것도 만들고 먹방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던데 본인 나름은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당신이 만든 요리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고 재수 씨 본인이 만든 요리는 별말 없거나 남기니까 기분이 좀 상했었나 봐. 뭐 평소에도 날이 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더 심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유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 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그녀는 확실히 미친년이야. 완전 상 미친놈. 지가 음식을 맛나게 만들기라도 하고 억울해하든지. 요리 경쟁 프로그램 찍는 것도 아니고 왜 멋대로 경쟁심 가지고 지 혼자 열폭질인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동생이랑 얘기해 봤었는데 재수 씨가 좀 그럴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고. 듣기로 언니가 하나 있는데 똑똑하고 외모도 더 예쁘니까 부모님이 자꾸 비교하면서 깎아내렸다더라. 그래서 본인 상처받기 싫어서 남한테 상처 주는 말 먼저 하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드는 성격이 됐대. 저번에 동생 현우가 재수 씨랑 부부 상담받으면서 들었던 말이니까 확실할 거야. 세상에 애틋한 사정이며 굴곡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장 나만 해도 아빠 한창 사업으로 돈 잘 벌다가 중학교 때 쫄딱 망한 바람에 그때부터 식당 일 배우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했었잖아. 지금이야 어쨌건 일 관두고 주부로서 애 키우고 있지만 나도 힘든 일 있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막말하면서 까내려도 되겠네? 당신 진정하라든가 재수 씨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 그냥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으면 화가 좀 덜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올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성격이 유해서들 큰일이다. 동서처럼 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잘나야 하는 사람한테는 좋게 좋게 대해주면 안 되는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착해 빠져서 속상해 죽겠네, 정말. 이게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을 다 무시하니까 하는 행동인데 당신은 화나지도 않아? 하하, 당신이 대신 화를 내주고 있잖아. 뭐, 동생이야 많이 화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참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사고 치지나 않을지 걱정되기는 해. 부부 상담도 받아봤다는데 딱히 재수 씨 성격이나 문제가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콘텐츠 핑계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남자들 만나러 돌아다녀도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한다더라고. 서방님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실하게 돈 잘 벌지. 묵묵하게 가정 위에 힘쓰는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 하나에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신경 써야 하는 동서보다 차라리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동생이나 재수 씨가 당신처럼 생각했으면야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지. 하여튼 남의 가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나는 가장으로서 직장 일 열심히 하면 되고, 당신은 주부로서 우리 애 잘 돌봐주면 되고, 그럼 아무런 문제 없는 거잖아. 그렇지?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시댁의 식구들은 대체로 다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 뿐이었던지라 손아래 동서에 막 나가는 행동을 참아 넘기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꼴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늘 손아래 동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애당초 손아래 동서부터도 저를 윗사람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가 전혀 없기도 했고요. 동서, 이거 인스타에 올린 거 봤는데 설마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형님? 저 바쁜데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바로 용건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말하면 제가 형님을 정말 저격했어도 헷갈리겠네요. 아, 또 열받게 말하네. 이거 나한테 한 말 맞잖아. 내가 해준 요리 음식, 쓰레기통에 버린 사진이며 남 입맛이며 건강도 고려 안 하는 요리는 오히려 독과 같다면서 잘도 씹으려댔네. 말이 좀 심하네요. 씹으려댔다뇨. 못 배워서 그러신가 표현이 좀 많이 천박하시다. 그러는 동서는 얼마나 잘 배웠다고? 대학이라고 해봐야 지방에서 이름 없는 대학 나온 동서나 나나 독인객인 아냐? 하하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책 한 권 읽고 안 읽고 차이로도 사람 교양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무려 4년이나 배운 사람이랑 고졸이랑 수준이 같다고요? 나야 대학을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간 거고. 동서랑 똑같은 시간 주어지고 공부했었으면 훨씬 좋은 대학 갔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왜 있잖아. 공부한다 뭐다 사진은 엄청나게 올려대고 자랑질하는데 정작 실속은 없는 사람. 그거 딱 동서한테 들어맞는 말 같아서 왠지 웃긴다. 동서 음식 열심히 만드는 것도 올린 영상 봤는데 막상 솜씨는 별거 없는 것도 딱 들어맞는 얘기고. 설마 제가 지금 형님 요리에 열등감 느껴서 음식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없을 때 사람들이 내 요리만 칭찬하고 동서 요리는 남긴 데다 별말도 안 했다며. 남편한테 다 들은 얘기인데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와, 어이가 없다. 형님처럼 못 배운 사람은 그런 걸로라도 자존감을 채워야 하시나 봐요? 적당히 해. 가족들이야 착해서 동서 막 나가는 거 참아줄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밥이랑 맛있게 먹으라고 정성스럽게 게장이며 새우며 요리했고 안 상하게 퀵 택배로 보낸 음식이야. 그런 걸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진까지 버젓이 찍어가면서 나 꼬집는 말 남긴 사람 말을 믿으라고? 형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형님한테 열등감이라고는 손톱에 때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버린 것뿐이라고요. 알레르기? 저번에 새우 요리 잘만 처먹더구먼. 어머님 생신 때며 회감년 때며 없어서 못 먹는 사람처럼 먹어대던데? 말을 해도 참 천박하게. 그때는 어른들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거죠.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냐? 동서 알레르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음식에만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어? 지연성 알레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나마나 대학도 못 나오신 분이라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먹자마자 당장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지연성 알레르기라고 해요. 저 CF며 촬영이며 바쁜 스케줄 보내야 하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탈나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동안 날리는 시간이며
돈이며 제 명성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럼 못 먹는다고 말을 미리 했어야 할 거 아냐. 그거야 제 마음이죠. 형님이 제 매니저나 저희 집 식모도 아니고 제가 뭐 먹을지, 뭐 싫어하는지도 다 알려드려야 할까요? 지연성 알레르기라는 거. 그럼 병원 검사 결과 보고 판단한 거겠네? 보여줘. 뭐가 문제인지 본 다음에 음식 만들 때 주의하게.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뭘 못 먹는지 내가 알아야 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주의하라는 건 소중한 제 시간을 이런 쓸데없는 일로 빼앗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버렸으면 버린 이유가 있겠다. 그러려니 납득을 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제 대놓고 버릇없이 구는 손아래 동서였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혼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달리 있는 것은 아니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손아래 동서가 운영하는 채널이며 SNS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화제가 되고 있어서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퇴사하는 불행까지 겹치게 되었죠. 당신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퇴사를 하게 될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사장님이 선배라며 망한 사정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건 있을 거 아냐. 사정을 물어봤더니 그냥 요즘 경기도 어렵고 우리 말고도 더 싼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대. 솔직히 망해가는 형편에 월급 이제까지 꼬박꼬박 챙겨준 것도 고맙지 뭐. 퇴직금도 미안하다면서 더 넣어주더라. 어이구, 이제 하다 회사 망하게 한 사장까지 변호하는 거야? 당신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제 앞으로는 어떡할 생각인데? 30대 후반이면 경력 살려서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나이잖아, 당신. 중소기업에서 부장급으로 일했던 경험이라고 해봐야 솔직히 큰 메리트도 없는 거고. 회사를 차릴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음식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 식당을 차리겠다는 얘기야?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닐까? 아버지 아는 분이 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병 걸리는 바람에 가게 문을 닫게 됐다더라. 그래서 장비며 레시피며 괜찮은 값에 사줄 사람 찾고 있다던데 좋은 얘기 같아서. 요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도와주는 건 어떨까 해서. 애 보는 거며 집안일이며 힘쓰는 건 내가 도맡아 하고 당신이 가르쳐 주는 건 최대한 배우려고 해볼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주방일 배우긴 했다지만 식당 차리는 거랑 엄연히 다른 일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이 당신이야. 메뉴들 레시피 다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 당신 손맛까지 가미되면 그럭저럭 잘 운영되지 않을까? 잘만 풀리면 당신이 그 꼴 보기 싫어하는 재수 씨보다도 돈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하하하. 하긴 돈 타령하면서 서방님이며 가족들 무시하는 애니까 솔깃하긴 하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식당이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뭐가 됐건 도와주겠다 이거지? 몰라. 난 요리만 신경 쓸 거니까 자질구레한 건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살 길이 막막하던 시점이라 시작하게 된 식당일. 주변에서는 걱정을 하는 말을 많이 했었지만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아래 동서는 걱정이 된다는 핑계로 온갖 악담을 퍼붓더군요. 식당 일하다 보면 진상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인테리어며 가게 임대료의 보증금이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망하면 어떡해요? 그럼 정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잖아요. 딸린 애도 있으신데 꼭 성공하셔야겠어요. 지금 걱정을 하는 거야? 저주를 하는 거야? 꼭 망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을 하네? 망하길 바란다기보다는 결과가 너무 훤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자문이라도 좀 구하지 그러셨어요. 음식 맛 평가도 해주고 주변에 홍보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동서 도움 필요 없으니까 신경 꺼. 그러지 말고 그냥 아주버님한테 가게 운영 맡기고 저희 집에서 식모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번에 형님이랑 얘기하다 식모 언급한 적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집안 청소도 하고 제 취향에 맞게 요리도 하시면서요. 멀쩡한 내 식당 놔두고 동서 집에서 식모일이나 하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인생 살아가다 보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여러 번 주어지지 않아요, 형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아시죠? 걱정 마. 지금 동서 제안 거절한 거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서 집에서 식모하는 일도 없을 거고. 음식점이라는 거 사람들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남들 평가받으면서 늘 최고로 멋있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주 잘 하셔야 할 거예요. 파이팅! 속을 긁어대는 손아래 동서 때문에라도 반드시 식당을 성공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저와 남편.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요리가 맛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달원이 늦는다는 이유로 상관도 없는 저희 식당에 안 좋은 별점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청결에 신경을 썼는데도 공짜 음식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물질을 음식에 집어넣고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었죠. 한 번은 깍두기를 더 챙겨달라는 손님에게 두둑하게 깍두기를 담아드렸다고 별점 1점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미친놈 아냐? 깍두기 두둑하게 달라고 엄청 강조해 놨길래 한 통 더 챙겨서 보낸 거잖아. 근데 자기를 돼지로 아냐면서 별점 1점을 남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놈 어떻게 신고를 못하나? 악의적인 리뷰라 요청하면 금방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배달 플랫폼에 신청해 놨으니까 화 좀 가라앉혀. 그러다가 당신 정말 화병 걸리겠다. 속상하니까 그러지.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도 못 받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남 평가지라는 놈들 때문에 화가 나잖아. 차라리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 인정이라도 할 텐데 이런 인간들이 자꾸 별점 깎아 먹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원래 정당한 평가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야.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휘둘리면 본인만 마음 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남들 평가 신경 쓰지 말고 우직하게 일해보자. 그럼 좋은 때가 올 거야. 당신이 웬일로 맞는 말을 다 하네? 나야 늘 맞는 말 했지.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봤자 건질 것도 없는 사람들 상대해봤자 본인만 스트레스잖아. 살면서 겪어보니까 그런 인간들은 결국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고. 오히려 그런 평가에 휘둘려서 반응하는 게 그런 인간들이 원하는 거기도 하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많이 안정이 되네. 나 말고 나중에 서방님한테도 그 얘기 꼭 들려드려. 들으시면 많이 위안을 받으시겠다. 현우, 하긴 걔도 요즘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하더라. 재수 씨가 점점 잘 나가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를 수준이래. 스킨십도 안 하려고 하고 뱃살이며 외모며 계속 지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얼마 전에 울면서 말하더라고. 아, 울었다는 건 당신은 모른 척 해줘. 그게 뭐 창피한 일이라고. 내가 만약 남자고 동서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다. 정신병 걸리든지 집을 뛰쳐나가든지 했을 것 같아. 서방님은 이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대? 스킨십도 안 하고 서로 애정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이야 나도 모르지. 속을 모르겠다 싶은 건 동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서방님이랑 이혼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애정도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막말로 이 집에 지가 있어봤자 뜯어먹을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잘 모르는구나.
무슨 소리야? 잘 모른다니? 재수 씨가 지금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가 대부분이 동생이랑 같이 찍은 거거든. 미녀 유부녀 콘셉트이긴 한데 동생이랑 엮이면서 약간 미녀와 야수? 그런 느낌이랄까? 아, 맞아. 부부끼리 찍은 거 한 편 보기는 했었는데 보다가 토 쏠려서 말았었다. 영상에서는 완전 현모양처인 척, 남편 바라기인 척 가식 덩어리던데? 그렇게라도 영상 찍고 돈 벌면 좋은가? 나 같으면 회의감 들겠다. 통장에 찍힌 돈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지는 모르겠다만 재수 씨 나름대로도 스트레스는 많은 것 같더라고. 왜? 세상에서 지가 아주 주인공이고 연예인이고 신나게 인생 즐기는 것 같던데. 현우한테 들은 얘기인데 악플 하나 달리면 아득바득 고소하려고 하고 엄청 신경 쓴대. 막상 법적으로 알아보는 문제는 현우한테 다 일임해버리고 부려먹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가 봐. 그런 거 보면 진짜 현우가 이혼해버리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서방님 걱정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난 가족 모임 때 동서 그 미친년이 제발 좀 얌전히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식당 별점 안 좋은 것도 보고 있을 텐데 신나서 깐족거릴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열받는다니까?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모시고서 만난 음식을 먹고 즐기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손아래 동서를 보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이 저희 부부에게는 작은 행운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깍두기를 더 줬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던 사람의 글이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 캡처가 되어 돌아다녔고 저희 부부를 동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까지 덩달아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덕분에 식당의 평점은 원래대로 돌아왔을 뿐더러 가게의 영업이 정신없을 정도로 잘 되어 벌리는 수입에 한바구음을 짓게 되는 날도 많았답니다. 무엇보다 손아래 동서를 보게 될 때 조롱을 받을 만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었죠. 오늘 같은 가족 모임 때는 제발 부탁이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오랜만에 스케줄도 여유로워서 술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려는데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마시라고요.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형님. 나도 오늘같이 좋은 날에 뾰족하게 굴기는 싫은데 동서부터가 먼저 말은 좀 얌전하게 하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 몰라? 가는 말이 고운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하면 되고요. 형님이라든가 제 남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적선하듯이 좋은 말 한 번이면 충분하죠. 야, 말이 심하네. 가만히 있는 형수님은 왜 끌어들여? 너야말로 술맛 떨어지게 왜 이러는 건데? 말 심한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악플러 고소건이나 잘 처리하고서 큰 소리쳐. 그리고 형님 핑계 대면서 나한테 괜히 화내는 거 되게 남성미 떨어지는 건 알고 있지? 말 다 했냐? 너 진짜 오늘 같은 날도 이럴 거야? 서방님, 참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식당이잖아요. 지금 술 너무 많이 드셨어요. 어차피 아빠랑 엄마도 산책 나가서 안 계시니까 지금 기회겠다 싶어서 할 말 좀 하려고요. 야, 박효진. 네가 이러고도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맨날 나 괄시하고 무시하는데 정말 나 없이 네가 잘 지낼 수 있냐고. 당신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잘 들어보세요. 물건에도 가격이 매겨지듯이 사람도 다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저처럼 예쁘고 잘난 여자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돈 벌릴 구석이 다 생기고 찾는 사람도 많죠. 말하자면 명품 같은 거랄까요? 이런 명품은 명품끼리 어울리는 법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명품은 잘 관리해주고 짝퉁이나 싸구려는 대충 관리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냐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왜 자꾸 사람 심기를 거스르냐고. 나도 많이 힘드니까 좀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좋게 지나가자고요. 좀. 본인이 폭언을 쏟아내 놓고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막무가내 손아랫 동서. 다음 날까지 이어질 가족 모임을 또다시 손아랫 동서와 보내야 한다니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손아랫 동서의 채널이나 SNS에 그 실체를 까발려 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저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댓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댓글은 손아랫 동서가 사실은 남편을 구박하는 인간이며 식당에서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소리나 지르며 가족과 싸우는 진상이라는 것을 제보 영상의 링크와 함께 폭로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아랫 동서가 이를 본 것인지 게시글 자체가 삭제되기는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인지 채널의 구독자 수 감소며 악플이 달리는 속도가 심상치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손아랫 동서는 다음 날의 가족 모임에서 술에 취해선 제게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형님, 어제는 제가 죄송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지라. 아시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되는 거. 동서가 웬일로 이렇게 사과를 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시간 쓰는 것도 아깝다던 사람이? 에이, 형님한테 사과하는 것쯤이야 뭐 어렵겠어요. 불쌍한 사람한테 적선한다. 기부한다 생각하면 힘들 거 없죠. 뭐? 기부? 적선? 설마 지금 또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말을 형님이 안 들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죠. 얼마 전에 형님 식당 평점 우연히 봤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주 별점 테러도 받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말했잖아요. 제가 사람들 평가 잘 유지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라고. 그런 것도 다 머리가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만 우직하게 잘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남편이랑 나랑 잘하고 있으니까 참견 좀 적당히 해. 미친년아. 가족 모임 때까지도 네 기분 안 좋다고 이렇게 티를 내야겠어? 제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형님이 답답하게 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생각을 잘해보세요, 형님. 대가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뭔 식당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와서 식모나 하라니까 말을 안 듣네, 진짜. 알겠어, 동서. 그럼 지금 가족 모임 끝나자마자 바로 동서 집 들어갈게. 그렇게 해서 식모살이 하면 되겠네?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대신 시급은 한 10만 원 정도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요즘 식당 영업이 다시 잘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거든. 시급 10만 원?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해가던 사람이. 자신의 일을 우직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평가도 다시 좋아지더라고. 머리에 든 게 많아야만 되는 문제는 아니었나 봐. 못 믿을까봐 동서 보게 여기 가게 리뷰 최근자로 캡처해놨어. 보이지? 아, 반짝도 올라갔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딱하네요. 나중에 한참 추락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잠깐 즐겨두세요. 어머, 그건 설마 동서 얘기야? 유튜브며 SNS며 보니까 사람들 떠나가고 있고 악플도 장난 없던데? 뭐예요? 설마 지금 저 염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동서 떨어지면서 내는 비명소리가 하도 크니까 저절로 들리는 걸 어떡해. 그러게 가족들한테도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동서를 보니까 업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다.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너 말 다 했어? 이게 급발진을 하네? 죽어, 이 년아.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 년이. 술에 취한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아채길래 저 또한 머리채를 잡고 힘을 주어 밀쳐버렸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단련된 체력과 근력이 있는지라 비리비리한 동서로서는 악소리를 내며 쓰러지더니 서럽다는 듯이 체면이고 뭐고 잊어버린 채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렇게 가족 모임은 동서와 저의 싸움으로 난리가 났고 엉망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가족들은 다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러한 위로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결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현우가 오늘 이혼 도장 찍었대. 다행스럽게도 터뜨렸던 폭로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위자료 문제도 잘 마무리됐고. 그러게, 동서. 아니, 그년한테 서방님이 그동안 그렇게 학대받아 왔을 줄 누가 알았겠어.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해. 스킨십도 안 해주고 바람 피우고 매질까지. 그래놓고 돈 좀 더 번다고 거드럭거리면서 콘텐츠로 이용만 해댔으니까 이혼당해도 할 말 없기는 하지. 참, 당신 혹시 이후에 그년 소식도 들었어? 뭐? 채널 일 도와주던 편집자 착취한 거며 뒷광고한 것까지 다 걸려서 망한 거? 내가 그거 당신한테 말해줬잖아. 하여튼 서방님이 잘 추스르고 다시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걔가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듣고 있어서 많이 쪼그라들어 있기는 한데 앞으로 회복해 나가겠지.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서 벗어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야. 하긴 길가에서 아무나 골라도 그런 년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일 테니까. 가족들을 비하하고 막말을 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손아랫 동서. 결국 타인의 평가로 먹고 살아가던 동서는 타인의 평가가 안 좋게 뒤집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행하던 광고는 각종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변화를 모색하려 성형을 했다가 실패해 부작용까지 겪고 있는 등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못된 손아랫 동서가 추락하기까지의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